안녕하세요. 수표언니 한재원입니다. 우울증은 왜 오냐면은요.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힘겨울 때 오는 거죠. 근데 그 뿌리는 사실 어릴 적 성장 과정 속에 있거든요.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내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는데 그 받아들이는 차이가 어릴 적 양육 환경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. 단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걸리신 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 하나. 두 번째, 내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세 번째, 다른 사람 시선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신경을 쓴다는 거. 요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좌우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"야, 날씨가 좋으니까 좀 나가 봐. 나가서 공기 쐬고 햇빛 받고 그러면은 좀 나아질 거야."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날씨가 좋든 말든 전혀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갈 용기조차 없을 때 나가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안 생기는 게 우울증인데 그래도 힘들어도 나가 봐야지.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.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말은 정말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우울증 환자가 걸린 입장에서 보면 지 잘난 척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. '아, 자기는 잘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구나, 힘든 순간을. 나는 그렇게 못하는구나.' 그래서 나를 더 자책하게 만드는 충고가 될 뿐이지 그게 그분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. 내가 심각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그래도 좀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억지로 움직이긴 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외에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. 누군가가 일어나서 "햇볕을 쐬러 나가 봐라." 아니면 "사람들을 자꾸 만나라." 그러는데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나면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에도 흥미를 가질 수가 없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감만 가득해요. 나여서 이러는 것 같고 나만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 하는 자책감에 굉장히 시달리게 돼 있는데 그걸 조언을 해 준다고 해서 "나가 봐라. 뭐 해 봐라. 여행을 떠나 봐라. 왜 못하니? 할 수 있어." 이런 말들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'정말 많이 힘들겠다.' 여기까지 그냥 공감해 주는 정도까지가 가장 좋은 반응이고 자기가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그래도 정말 용기 있게 어떤 걸 권하고 싶다면 병원에 가 보는 걸 좀 권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우울증이 어떤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기도 하지만 일단 그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그 힘겨운 상황이 왔던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. 외상 후 증후군이라는 병이 남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서는 힘겨운 상황이 나아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한 몇 개월간이라도 약을 먹어 주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죠. 사람들은 그 전조에 누군가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우울감을 토로하는 거거든요. 토로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봐서는 잘 알 수 없어요, 전문가가 아니고서는. 그래도 너무 우울해서 전혀 생활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드는 지인이 있다면 꼭 병원을 모시고 가 주는 게 그분을 위한 어떤 조언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요. 병원을 가시는 걸 보통 두려워하시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남편이나 아내분 때문에 우울증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물론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가 될 만한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약을 드셔야 되는 상태가 반드시 있거든요. 50%는 제가 약을 권하지 않고 50% 정도는 약을 드셔야 되는 상태다. 정신과에 가셔서 약을 처방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해 드리는데 그렇게 약을 드셔야 되는 정도 궁금하실 거예요.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'나는 약 먹을 정도는 아니야.'라고 얘기하시는 분들.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힘들고 자꾸 눈물이 나. 근데 "정신과까지 가야 돼?"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스로 자기의 정도를 잘 체감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깊은 경우가 많고요.
그래도 제가 약을 좀 한번 먹어 볼까요? 이거는 나는 뭐 갈 정도는 아니야."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덜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자기가 얼마나 우울한지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심각해서 오시는 분들의 상태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술을 많이 마시는 분. 그 두 번째, 이유 없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어요. 계속해서 자기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분. 이런 분이 있거든요. 그런 두 분이 가장 심각하게 앓고 계신 경우고요. 이렇게 병원을 좀 가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상담을 받으실 힘이 생기시는데, 그조차도 포기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오시는 것도 포기해요. 자기가 치료를 받을 정도라는 것 자체를 가늠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고자 하는데 계속 늪속으로 빠져드는 상태가 오거든요. 그런 상태는 중증 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지나치게 다른 사람한테 기대는 건 우울증의 하나예요. 우울증의 한 가닥이라고요. 그 사람이 모든 걸 내 거를 채워주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. 누군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날 구해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울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상처 입게 됩니다. 그게 반복이 되면서 우울증은 더 깊어지고 늘 가슴 통증이 느껴져요. 심할 때는 가슴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. 그리고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해요. 사람한테 집착하고, 애들한테 집착하고, 남편한테 집착하고, 친구한테 집착하고, 그 사람이 나만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사람과의 관계는 뿌리가 여러 갈래가 있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간관계고 나와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에서 함께 짓는 건데, 모든 사람이 나만 봤으면 좋겠는 거죠. 누군가를 하나 잡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오래 가려고 막 끈질기게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또 스스로 좌절하고 상처 입는 거예요.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방통행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누군가 가깝게 다가가잖아요. 그러면 반대쪽 사람은 탁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은 사람과의 사람은 항상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거든요. 그 거리를 넘어서고 싶어 하는 것들이 환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.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하게 만드는 게 난데, 그게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저 사람한테 내가 항상 버림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. 제가 정말 효과를 봤던 건 인지 치료였어요. 제가 인지 치료에 대해서는 늘 얘기해 드리는데, 인지 치료라는 것은 내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 거,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,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깨우치는 게 인지 치료거든요. 그래서 인지 치료를 가면